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걸쳐서 같이 군집에 대한 얘기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1시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까지 할애를 하겠다, 그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체군 자체의 내용보다는 군집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많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2시간에 쪼개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딱 하나의 주제, 천이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 같이 할 건데, 문제는 물론 미리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이 부분은 같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워놓고 풀었죠? 그죠? 같이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그건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고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념 부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학습 포인트 같이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학습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 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저번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간결하죠? 그래서 보시면 큰 제목, 군집의 천이에요. 자꾸 천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요. 이 천이는 크게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뉩니다. 아, 뭔가 단계가 좀 다르겠구나, 이런 감이 오시나요? 그 다음에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나뉘는데, 뭔가 뽀송뽀송한 거랑 축축한 거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먼저 갖고 출발하시면 더 내용이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문 조금 이따가 같이 만나도록 하고, 판서를 통해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정리할 건 없는데 그래도 대략의 큰 틀을, 일단 천이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천이가 뭘까? 천이, 천천히,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뒷동산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를 이렇게 쫙 밀었어요. 나무를 밀고, 그쵸? 나무를 밀어도 천이가 일어나니까 나무를 밀고, 처음엔 풀밭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고향집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이제 막 푸르른 녹음이 우거져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 해봤나요? 근데 보통은 우거져 있던 거를 미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풀밭이었던 것들이 막 이런 숲이 되고, 숲에서도 나무의 종류가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그 생태, 그 환경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바뀌어요. 뭐가? 군집을 구성하는 종이 하는 종의 종류가 다 바뀔 수도 있고, 종의 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여러 종이 있었는데 줄어들었다든지, 뭐 일부 종이 있었는데 늘어났다든지, 종이 변화하고 구성이 변화하는,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수라든지 개체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그 전체적인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뭐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은요, 대부분 장기적인 면이 많아요. 우리가 봤던 생장목성 같은 경우도 그 X축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려면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죠. 그런 식으로 이 좀 스케일이, 시간적인 스케일이 좀 크다. 요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이가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천이를 크게 2개로 나눠보겠다. 기억나나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학습 포인트? 기억력 좋은 친구들? 그렇죠. 첫 번째로는 1차 천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천이가 있었죠. 그럼 1차 천이랑 2차 천이는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요? 최초에 이 천이가 처음에 일어나는 그 시점의 환경에 따라서 1차 또는 2차로 구분을 합니다. 뭐가 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일지 좀 상상을 해보시고, 이 1차 천이도 최초의 그 환경이 젖어 있느냐, 축축하냐, 말라 있느냐, 뽀송뽀송하냐, 그거에 따라서 건성천이와 그 다음에 습성천이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요렇게 크게 나눠진다 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로 설명하게 될 부분은 이 1차 천이 중에서도 건성천이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1차 천이 중에 건성 천이를 먼저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습성 천이랑 2차 천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서 조금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러 그림을 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로 쭉 와보시면요. 요 그림은 여러분들 책에 없어요. 그쵸? 교재에 쭉 훑어보시면 없는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 근데 뒤에 문제풀이 부분에 245쪽에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확인할 그림인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끌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화산 같은 것이 있고 화산 근처에는 이렇게 맨 땅이 주로 있고 조금 더 화산에서 좀 더 먼 곳은 초원이 있고 조금 더 가면 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숲이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기서 먼 곳과 가까운 곳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은 곳. 똑같은 곳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 똑같은 지역이 이렇게 변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 똑같은 지역이 이렇게 변해 있고 점점 변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시간적 흐름을 쭉 연결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지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자, 1차 천이는 뭐냐면요. 1차 천이는 처음 상태가 불모지에서 시작하면 1차 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물도 그 전에 산 적이 없고 아예 토양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뭐 맨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수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1차 천이. 불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1차 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맨땅에서부터 토양조차 없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맨땅이다. 맨땅. 맨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뭔가 이렇게 약간은 파릇파릇해지죠. 처음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냥 맨 바닥, 뭐 돌바닥 뭐 이런 거였다가 뭔가 파릇파릇해져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초본, 풀이 자란다든지 나무가 자란다든지 이렇게 못하거든요. 일단 뭘 만들어줘야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있냐면 토양을 형성해줘야 돼요. 포슬포슬한 그런 흙을 형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풍화작용으로 그냥 만들어지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으류예요. 지으류. 지으류 또는 선태식물, 선태류. 이끼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지으류나 선태류 같은 것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맨 땅의 환경에. 그래서 이런 처음에 들어와서 그 천일이 시작하는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척자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 자리가 부족한데 이쪽에다 조금 더 밀어서 쓸게요. 얘 자리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밀어서 얘기를 하면 맨 땅에서 시작해서 처음이 들어오는 게 지으류나 그 다음에 선태식물 같은 거, 선태류, 이끼류 같은 것들. 그래서 지으류 같은 것을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 개척자라고 한다 하는 거 판사를 하고요. 이럴 수가. 그래도 얘 자리가 없네요. 자, 그다음 개척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지으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환경하고 생물 간의 상호작용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으류가 산성 물질을 내보내서 뭔가 암석을 풍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한번 문제에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으류가 암석을 풍화시켜서 점점점 토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지으류는 처음에 토양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어떻게 여기서 생활하나요? 이 지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균류하고요. 조류의 공생체예요. 공생은 뭐였어요? 서로 윈윈하는 플러스 관계를 공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균류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곰팡이 피면 약간 실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처럼 그죠? 약간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 관찰한 적 있어요? 그 우리 곰팡이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그것이 물기를 머금고 이 조류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서식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균류가. 그러면 이 조류는 여기다가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자기가 광합성을 해서 만든 유기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생관계. 그래서 이 균류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배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배지는 영양분을 주는 건 그거는 빼고 뭔가 서식지 환경 그거를 만들어준다. 그 수분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토양 없이도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토양을 만들게 되고 이런 풀 종류, 초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토양이나 그런 그 환경, 무기염류들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초본들이 나타납니다. 자리가 없네요. 요게 초본이죠, 요게. 그래서 이런 풀 종류들 처음에 드러나게 돼요. 이런 초본들이 또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또 암석
을 또 풍화시키고 또 일부 이제 토양층이 더 두터워지고 이런 초분들이 이렇게 쓰러져서 또 분해가 되면 또 그런 층들이 부식질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키 작은 나무들 그게 뭐예요? 관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책에는 뭐 관목림 뭐 이렇게 관목이 이루어진 그런 숲 그래서 관목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관목림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죠. 키 작은 나무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먼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키 큰 나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밑에 토양도 이제 확보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의 가장 제한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물이 나타날지 제한한 요인이라고 하면 이 토양의 양이라든지 그런 이런 그 양분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그건 이제 확보가 된 상태고 이 뒤에서는 다른 것이 제한 요인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요 다음에 나타나는 요런 숲은 어떤 종류냐면 양수림이에요. 양수림. 양수가 뭐죠? 양수? 우리 예전에 양지식물, 음지식물 배웠잖아요. 양지식물의 그런 나무 종류, 그쵸?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의 종류 양수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루어진 숲이 양수림이에요. 처음에 들어오는 나무 종류, 이런 키 큰 나무 종류는 양수가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일단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왜 양수림이 먼저 올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양수들과 음수들, 그죠? 음지에서 잘 자라는 그런 음수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시점 호남림이 돼요. 호남림. 섞여 있다는 얘기죠. 호남림을 이뤄서 같이 공존을 하다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돼 있냐면 나무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뭘로? 음수림으로 바뀝니다. 음수림. 자, 그러면 또 왜 마지막 단계는 음수림이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일까? 또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답을 조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 그 생각이 잘 안 나면 잠깐 멈춰놓고 고민을 좀 해봐도 괜찮아요. 우리가 배웠던 양수,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특성, 양엽과 음엽의 특성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아,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좀 키워봅시다. 자,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양수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양수와 음수가 동시에 묘목이 성장한다고 생각합시다. 누구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까요? 같은 환경에서. 지금 위에는 키 큰 나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햇빛의 양은 충분해요. 충분한 상황에서 누구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른가요? 최대 강압선량이 더 높은 양수 종류가 아무래도 빨리 성장하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우위를 점하는 건 양수림이에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적은 빛의 환경에서도 생장할 수 있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센 빛에서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죠. 양수의 성장 속도를. 그래서 처음에는 양수림이 들어온다. 근데 일단 한 세대가 지나고 양수가 처음에 자라고 걔가 수명을 다하면 그 다음 세대로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로 교체되려면 그 밑에서 자라나온 또 다른 묘목들, 작은 나무들이 자라면 이제 다음 세대가 되는 건데 그 다음 세대가 누가 될 것이냐 그거죠. 자, 이 양수림 밑에서 묘목이 자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양수의 묘목들도 있을 거고 음수의 묘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수의 묘목과 음수의 묘목 중에서 이런 그늘진 곳에서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적은 양의 빛으로도 생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음수 종류가 밑에서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이 원래 처음에 들었던 양수들이 자기의 수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을 잇는 것은 음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자라나온.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주로 숲에서는 음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음수림의 상태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최종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극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상에 도달했다. 극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수림의 상태가 극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태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계속 사시사철, 계속 주구장창 초원인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런 초본, 그렇죠? 초본은 식물의 종류니까 초원이라고 고칠까요? 초원. 이렇게 초원. 이렇게 고쳐주면 초원 상태가 극상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막 예를 들어서 뭐 툰드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지우류, 산태류 이런 것들이 그런 극상을 구성하는 그런 생물의 종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삼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수림이 극상인 경우가 많다. 극상의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극상에 도달했을 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주하는 그런 동물들의 경우도 안정이 됩니다.
식물의 경우가 극상에 도달했을 때 동물 군집에도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차 천이 중에서도 건성천이 이렇게 쭉 그 순서를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 정도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것들 섞어놨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 한 번씩 그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요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습성천이랑 2차 천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습성천이를 먼저 볼 건데요. 이 밑에가 바로 건성천이를 쭉 나타낸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건성천이의 과정이고, 맨 땅에서부터 토양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습성천이는 뭐가 다르냐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 물 안에 영양분이 적습니다. 무기염류의 양이 적어서요. 빈한, 가난한 영양호 이렇게 불러요. 빈 영양호 상태에서 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뭔가 이런 그 주변에 이렇게 물가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뭐 무기염류 같은 것들도 흘러 들어오게 되고 하면 이 안이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많은 부영양호가 돼요. 부영양호. 부영양화는 들어봤죠? 우리가 적조, 녹조 이런 거 나올 때 부영양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영양분이 많아진, 무기염류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영양호가 됐다가 여기가 이제 안쪽에 점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여기가 습원, 축축한 그 초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습한 초원, 촉촉한 물기가 있는. 그렇게 됐다가 이게 완전히 메꿔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이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요게 땅이 되는 과정이 조금 더 추가가 됐을 뿐, 요 이후, 초원 이후의 과정은 같은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성천이를 기본으로 설명하고 습성천이를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천이는 뭘까요?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모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 시작한 게 1차 천인데, 2차 천이의 경우는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극상에 도달했어요. 아니면 뭐 이 중간 당겼어도 상관없고, 산불이 났어요. 또는 뭐 산사태, 뭐 벌목, 뭐 이런 홍수,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 있던 생물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죽어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생물만 없어졌을 뿐이지 이미 여기에 토양에 그런 수분이라든지 뭐 흙 자체, 토양, 그 다음에 무기염류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작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빠를 수밖에 없고요. 주로 이런 초본이 개척자가 되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본이 초원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2차 천이고, 2차 천이는 1차 천이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빠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앞단계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천이를 주로 물어보는 일은 없고요. 주로 건성천이, 1차 천이 중에서 건성천이에 대해서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 개념 정리해 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해볼 시간이죠. 241쪽에 내신 기초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딱 지우고,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밀도, 피도, 빈도에 관한 내용인데, 요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내용이죠. 자, 일단 면적이 나왔어요. 면적분의 개체수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밀도죠, 밀도. 여기에 밀도가 들어간다. 개체수가 나오면 밀도예요. 개체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퍼센트가 붙어있네. 이것도 하나의 힌트인데, 자, 전체 방형구수 중에 그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수, 그러니까 칸수 얼마나 자주 마주치느냐, 자주 만나게 되느냐. 뭐예요? 자주. 빈도죠, 빈도. 빈번한 정도. 빈도.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긴 했지만 전체 방형구 면적 중에 차지하는 면적, 얼마나 뒤덮고 있느냐, 땅을. 그쵸? 피도죠. 뒤덮고 있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요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값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중요도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점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쟁, 분서, 피식과 포식, 상리공생, 기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종 간의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그렇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매치 시켜볼게요. 첫 번째, 사람과 기생충처럼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손해를 본대요. 플러스 마이너스인 관계. 그러면 바로 기생이 되겠죠.
함께 생활하는데 한쪽은 손해를 본다. 이런 거 기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종의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힌다. 먹고 먹힌다. 여러분들이 항상 치킨을 먹는 것처럼, 치킨이 여러분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뭐예요? 포식과 피식, 피식과 포식, 디귿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3번,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대요. 아, 그러면 뭐 아니면 뭐겠다. 경쟁 아니면 분석했다. 비슷한 두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경쟁을 피한답니다. 아, 그러면 오, 날아갔어요. 그러면 뭐 니은 분서구나. 경쟁은 아니구나. 그래서 먹이나 생활 공간 등을 같이 달리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니은 분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텃세랑 구분을 해야 된다. 텃세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자, 네 번째,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할 때 서로 이익을 얻는데요. 둘 다 플러스. 그럼 뭐예요? 이런 관계?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 상리공생이 되겠죠?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 사이에서 뭐가? 먹이와 생활공간 등을 두고 서로 다툰대요. 싸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분서가 아니고 경쟁, 그쵸?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데 분서는 나누는 거고 싸우는 건 경쟁이다. 기역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여기를 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2번 확인을 해봤고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뭐가 나오냐면요. 기대하세요. 짠! 우리가 앞서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조금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방연구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 나타난 식물의 분포 상태를 조사해서 나타냈다. 여기 A식물, B식물, C식물, C식물 세 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내용을 주고 있냐면 단, 각 식물의 피도는 동일하다. 피도는 너무 어려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만 고려해주면 된다. 밀도랑 빈도만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밀도랑 빈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A식물, B식물, C식물 각각. 자, 밀도는 뭐분의 뭐? 전체 면적분의 뭐예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고요. 밀도는 자, A는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밀도가 5다. B는요. 여기에 세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다. 10개체. 그 다음에 C종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이다. 개체수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100칸 중에 내가 이 종의 식물을 몇 칸에서 만날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발견되는 칸수, 방연구의 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어차피 요거는 약분이 되니까 몇 개의 칸에서, 몇 개의 방연구에서 관찰이 되는지만을 세주시면 돼요. 빈도 한번 봅시다. 자, A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둘, 셋, 넷, 5칸에서 발견이 돼요. 자, B식물 한번 찾아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에서 발견이 되네요. C식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에서 발견이 됩니다. 뭐예요? 빈도는 다 같아요. 새 식물이. 그쵸? 칸수니까요. 칸수. 자, 빈도는 다 같다. 그러면 피도도 같다 그랬잖아요. 뭐만 계산하면 돼요? 밀도만 따져주면 되는데 밀도가 C가 가장 크죠? 그러면 C가 우점종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상대값을 계산해야 되지만 어차피 나머지 두 값이 같다면 밀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값을 굳이 계산 안 해줘도 우점종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우점종은 A식물이다. 아니죠? C죠? 2번, B식물의 밀도는 5예요? 10이죠? 틀렸습니다. 3번, A에서 C식물의 빈도는 모두 같다. 같죠? 5로 모두 같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체크를 해놓고 4번, A식물의 상대 밀도가 가장 크다. 상대 밀도? 이 밀도값이 일단 커야 상대 밀도도 크겠죠? C가 가장 크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 5번, C식물의 상대 빈도가 가장 크다. 상대 빈도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3번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 연습 조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식생 분포란 얘기는 생태 분포를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자, 그랬을 때 가와 나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쭉 달라지는 거. 위아래로 길게 해서 냉대, 온대, 그 다음에 난대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는 무슨 분포일까요? 수평 분포? 수직 분포?
수평 분포를 의미하겠죠. 수평 분포. 수평 분포를 의미한다. 고도, 아니 위도에 따른 수평 분포를 의미한다. 위도. 자, 그럼 나는 뭐예요? 산의 높이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숲이 구성이 되는지, 냉내림, 온내림, 난내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분포? 그렇죠. 수직 분포. 수직 분포는 위도가 아니고 뭐에 따른? 그렇죠. 고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고도에 따른 분포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는 고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니죠. 위도입니다. 위도.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는 주로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수평 분포는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주로 변하고요. 수직 분포는 주로 기온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가는 수평적 분포, 나는 수직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저번 시간에 같이 봤던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렇게 X축은 서식지의 범위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A종은 이런 범위의 서식지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해보면. B종은 이런 범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겹치죠. 서식하는 범위가. 먹이의 종류도 A종은 이 정도의 스펙트럼의 먹이를 먹는데 B종은 이 정도를 먹는 거예요. 어떤 종류를. 그러면 이 정도의 종류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점점 겹치면 겹칠수록 뭐가 심화된다? 그렇죠. 경쟁이 심화된다 하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A는 포식자, B는 피식자이다. 자, 여러분들 포식자와 피식자의 먹이 종류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나도 뜯어먹고 남도 나를 뜯어먹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좀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 니은, 생태적인 지위가 중복되는 범위가 적을수록 경쟁이 많이 일어난다. 중복이 많이 될수록 경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틀린 보기. 디귿, 나보다 다에서 A와 B 사이의 경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았는데 이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맞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6번. 자, 여기 보시면 단독 배양을 했을 때, 그러니까 A종과 B종을 따로따로 키웠을 때 A종은 이런 생장 곡선, B종은 이런 생장 곡선을 보여주는 거를 그냥 같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키운 거는 따로따로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종을 혼합 배양, 같이 키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A종은 이렇게 처음보다는 천천히 증가를 하죠. 왜? 초반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도태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 베타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두 집신벌레 개체군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쟁이겠죠. 그죠? 이렇게 한쪽이 도태되는 거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표현하고, 5번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답 체크하시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물어보고 있죠. 자, 요거는 무슨 그래프냐면 세 종의 생물이에요. 이번에는 3개. A, B, C종을 어떻게 각각 단독 배양을 하면 각각이 이런 형태의 생장 곡선을 보이면서 이렇게 개체군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가의 그래프입니다. 단독 배양. 그 다음에 나는 A랑 B를 같은 공간에 놓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여준대요. 무슨 그래프인가요? 주기적 변동? 그렇죠. 포식과 피식. 포식과 피식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다. 다는 뭐예요? 한 종은 이렇게 자라고 한 종은 이렇게 도태됐다. 경쟁 베타 원리. 그렇죠. 경쟁이죠. 경쟁. 그러니까 A와 C는 경쟁 관계에 있고 A와 B는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가에서 단독 배양을 각각 했을 때 B종이 A종보다 먼저 환경 저항을 받는다. 이걸 보고 뭐 누가 먼저 환경 저항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냥 환경 저항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가 먼저다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개체군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환경 저항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 이렇게
그 이론적인 생장국성과 같이 비교를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먼저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냥 같이 그 점차 받게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다에서는 여기 다죠. 다에서는 경쟁 배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A종은 B종과 C종의 포식자에 해당된다. 자, 이걸 보고 누가 포식이고 누가 피식이니 이렇게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박자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피식자다. 피식. A종이 피식자. 한 박자 느리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포식자다. 이렇게. 그러면 A종은 B종과 C종의 포식자. 일단 포식자 자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C종과는 경쟁 관계잖아요. 피식, 포식의 관계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럼 몇 번? 니은이니까 2번 맞나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7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성천이. 순서 맞춰보자 이런 문제. 굉장히 적나라하죠? 여러분들에게 방금 배웠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1차 건성천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거를 한번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해봐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여야 돼요? 맨 땅, 그쵸? 눈에 튑니다. 맨 땅이 먼저. 그 다음에 맨 땅에 뭐가 들어야 돼요? 개척자가 들어야 되죠. 개척자 역할하는 게 주로 대부분 지으류다. 지으류, 그쵸? 지으류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토양을 이제 포실포실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으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위로 기어 올라가는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쓴 거는 지우고 그 다음은 초본이겠죠. 초본 군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본 군락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목본이 들어오는데 목본 중에서 키가 작은 거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관목림이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역. 그 다음에 뭐예요? 음수, 양수, 호남림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 경쟁력 있는 거. 그렇죠. 양수림. 빨리빨리 자라서 먼저 우위를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질 때 이 두 개가 섞인 호남림이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최종 승자는 약한 빛에서도 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수림이 마지막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배열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배열이 있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3번 보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계절별로 A, B, C, D, E, F까지 종 6종의 그 개체수를 다 달리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A에서 F의 크기는 동일하대요. 크기는 동일하면 그럼 밀도를 가지고 한번 우담종을 따져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기억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D의 계절별 상대 밀도는 동일하다. 일단 보시면 계절별로 개체수가 같죠. 그렇다고 밀도가 같은가요? 상대 밀도는 전체 개체수, 다른 종을 다 합한 개체수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이 전체 개체수의 값이 계절별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밀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개체수가 동일한 것과 그것을 혼동하시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우점종은 계절별로 다르다. 한번 골라볼까요? 그냥 개체수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봄에는 B가 우점종이네. 여름에는요 A가 우점종입니다. 가을에는 C가 우점종이네요. 그래서 계절별로 우점종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F는 희소종이다. 적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라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런 표는 뭔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봤던 그 생태 분포를 이런 식으로 좀 달리 표현을 한 거예요. 잘 보시면 축이 좀 익숙해요. 이쪽은 강우량, 강수량이라고 해도 되고 이쪽이 적고 이쪽이 많은. 그 다음에 여기 기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거를 이렇게 봤던 걸 이렇게 돌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형태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사막이냐 물어봤어요. A는 어디냐면요. 일단 강수량이 적어요. 적고 기온이 높은 쪽에 있어요. 그러면 사막이 맞죠.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니은 생물 군집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강수량이랑 강우량이라고 해도 되고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는 수직 분포가 아니고 수평적 분포였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수직 분포는 주로 기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디귿
고위도로 갈수록 침엽수림보다 화력수림이 우점한다. 고위도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90도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극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침엽수림이 많아요? 화력수림이 많아요? 침엽수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다. 침엽수림이 더 우점하게 된다. 고위도로 가면. 그래서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귿복에서 생각을 잠깐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3번 문제. 이거는 뭔가 만년설. 여러분들 만년설 물 먹어봤나요? 뭐 그런 것도 파는데. 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만년설. 자, 근데 가와 나 두 지역에 형성된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 고도에 따른 분포를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같은 순서의 배열인 것 같긴 한데 높이가 좀 다르죠? 만년설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나에서는. 그죠? 그럼 이런 침엽수림 같은 경우도 더 밑에까지 이렇게 밑에서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아예 열대림은 나타나지 않고요. 이런 식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보기, 기억. 가는 나보다 위도가 낮은 지역이다. 위도가 낮으면 온도는 어때요? 온도. 저위도라면 온도는 더 높죠. 그러면 이게 더 온도가 높은 지역일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다 보니까 더 높은 곳까지 그런 나무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더 높은 곳까지 이런 분포가 확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여기에 비해서 춥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도가 낮은 지역 맞습니다. 저위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 자, 니은. 가의 군집이 나의 군집보다 식물의 종류가 더 다양하다. 여기 보면 열대림이 있고 없고 일단 그게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의 종류도 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의 군집이 더 다양하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는 고도는 가보다 나가 더 높다. 자, 침엽수림 여기죠. 여기. 고도를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더 높아요? 가가 더 높은 고도까지 진출했죠. 왜? 여기는 이 정도 고도도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쯤에서 깔려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는 이만큼 추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도 그 정도의 그런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왜? 이게 전체적으로 따뜻한 곳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다 나가 더 높다. 틀렸습니다. 가가 더 높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그림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두 종의 생물이 있는데 생태적 지위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겹치면 얼마나 겹치느냐 이런 거를 표현한 건데요. 일단 A, B 두 종을 한번 봅시다. A, B 두 종은 먹이가 다르죠. 먹이가 겹치지 않아요. 서식 공간도 겹치지 않아요. 아, 얘네들은 서로 각각 다른 걸 먹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C와 D 같은 경우에는 먹이는 일부 겹쳐요. 비슷한 걸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먹이는 일부 겹치는데 서식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E와 F는 어때요? 먹이 완전 똑같고요. 서식 공간도 완전 똑같아요. 다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굉장히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두 종이 이 F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A와 B는 기생관계이다. 아니죠. 먹이도 다르고 전혀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우리 기생은 일단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같이 거의 붙어서 살다시피. 그래서 이건 틀렸다. 3번. 2번 봐야죠. 2번. A와 B는 먹이가 비슷하다. 안 비슷하잖아요. 틀렸고. 3번. C와 D는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인 애들이 먹이가 비슷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일단 떨어져 살잖아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3번도 아니다. 4번. C와 D는 서식 공간이 비슷하다. 아니죠. 먹이가 비슷하고 서식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5번. E와 F는 경쟁 관계이다. 그렇죠?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나 겹치는 경우에는 경쟁이 아주 극심해서 아마 곧 한 종이 도태되는 경쟁 배타 원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4번의 답은 5번으로 여러분은 체크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은 A종과 B종이 함께 있을 때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요게 선생님이 말한 새로운 그런 그래프, 종류의 그래프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고 그러면 뭐가 포식, 뭐가 피식? 먼저 증감하는 B가 피식이고 뒤늦게 증감하는 A가 포식이겠죠? 포식자, 피식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여기 보시면 그럼 B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A 개체수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는 B는 늘어나는데 A도 같이 늘어나는 B도 A도 같이 늘어나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B는 어때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B의 개체수는 줄어드는데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하는 그런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 구간, 개체수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가는 B도 감소하고 B가 감소하고 A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A도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는 어때요? 다는 뭐는 감소하고 A는 감소하고 이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B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억 A종과 B종은 상리공생한다. 아니죠. 포식과 피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구간 1은 라 구간에 해당한다. 여기는 보세요. A종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B종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둘 다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B도 증가, A도 증가. 이렇게 해서 라 구간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느냐를 묻고 있죠. 자, 디귿. 구간 1에서 B종을 피식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먹이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먹는 A종의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먹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디귿이 틀린 보기.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그림은 5종의 솔새가 한 그루의 가뭄비 나무에서 활동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그 서식지 분리를 지금 의미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기억, 5종의 솔새는 먹이 지위가 비슷하다. 이건 사실 이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서식지를 분리했을까? 먹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식 공간을 나눠서 그 공간에 있는 먹이만을 잡아먹도록 얘네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먹이 지위는 비슷하고 공간을 나눈 서식지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 니은 5종의 솔새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활동 시간을 달려요. 활동 시간이 아니고 공간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보기. 자, 디귿 5종의 솔새의 관계는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관계가 같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생 관계죠. 그래서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답은 기억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그림 가는 A종과 B종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이건 많이 봤던 그래프인데 근데 혼합 배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각각 키웠을 때보다 증가했어요.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 어떤 상호작용? 그렇죠. 상리공생이죠. 상리공생하는 경우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서 A종의 생장 곡선은 S자형이다. A종이든 B종이든 S자형 곡선 보이고 있고요. 니은 나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 말도 안 되죠. 공생인데. 자, 디귿. 나에서 A종과 B종은 피식과 포식? 말도 안 되죠. 갑자기 막 이런 것도 튀어나와요. 그러면 기억만 맞는 보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면 끝나는 문제.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피식과 포식. 누가 피식이고 뭐가 포식인지도 같이 친절하게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A종과 B종, 그 다음에 C종과 D종 둘 다 피식, 포식 관계예요. 그랬는데 여기 이 시점에서 사냥, 포식자 D를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더니 포식자 D는 여기서 아예 멸종됐죠. 개체수가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피식자가 증가하는가 싶더니 또 갑자기 감소를 하더라. 잡아먹는 애도 없는데 왜 감소를 했을까? 뭐 그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서 A종과 B종은 공존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가고 있죠. 개체수의 변동은 있지만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가에서 피식자 개체군의 증감에 따라 포식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변하니까. 니은 맞는 보기. 디귿 나의 기억 구간에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기억 구간에서 C종의 개체수 감소는 D종의 영향을 받아요? D종은 있지도 않은데? 아니죠. 이건 아마도 이 안에서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서 먹이 부족이라든지 그런 환경 정황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니은만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를 물어봤으니까 맞는 보기. 받지 않는다. 그럼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 자,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요거는 뭔가 천이 과정이구나. 그러면 호남림 이전에는 뭐고? A는 양수림이겠구나. 그렇죠? 먼저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호남림 다음에 극상을 이루는 거는 음수림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
A는 음수림, B는 양수림이다.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B의 산불이 극상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는 2차 천위 맞죠? 원래 생물이 살던 지역에서 시작하는 거 2차 천위가 일어나는 거 맞고요. 디귿 호남림에서 음수 묘목의 피도는 양수 묘목의 피도보다 작다. 그러니까 호남림에서 어떤 묘목이 더 경쟁력을 갖겠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단 음수 묘목 자체의 입 면적이 더 넓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음수 묘목의 피도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방금 했던 거예요. 방금 했던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림이 요거고 그러면 요 A 부분과 B 부분, C 부분이 뚫려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인 지류이다. 그쵸? 초원 전 단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잎의 평균 두께는 B에서보다 C에서 더 두껍다. 그러니까 음수림과 양수림의 잎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음수와 양수 중에서 어떤 것의 잎의 두께가 더 두껍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수의 두께가 더 두껍죠. 그럼 누가 더 두껍다? B가 더 두껍다. 근데 C에서 두껍다고 했으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죠? 그럼 디귿 B에서 C로 천위가 되는 과정에서 토양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에요. 토양은 요 앞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요 뒷부분에서는 뭐가? 아무래도 빛의 세기가 중요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빛의 세기 요 뒷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다. 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11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천위에 관련된 문제. 지역 ABC에서 우점종이 이렇게 변화하는 천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A는 건성천위 과정이다. A는 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검정말이에요. 검정말. 검정말은 수생식물이죠. 그죠? 이건 습성천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성천위.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A, B, C는 모두 극상에 도달하였다. 그럼 마지막 단계를 보면 되겠죠. 소나무 나왔어요. 근데 소나무는 대표적인 양수죠. 양수. 양지식물이에요. 그러면 아직 여기는 극상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은 보지 않아도 답인 거 알지만 봐야겠죠? 디귿. B는 산불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과 비슷하며 2차 천위 과정이다. 왜요? 처음에 들어온 게 지유류나 이런 게 아니고 억새죠. 억새는 초본입니다. 그러면 개척자가 초본인 걸로 봐서 이거는 2차 천위일 수 있겠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 여기 보시면 이거를 또 순서는 똑같은데 높이로, 그 식물의 높이로 이렇게 표현한 조금 다른 종류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큰 다른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고 높이가 다르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1차 천위 과정이다. 어떻게 알아요? 왜? 개척자가 지유류니까.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건성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니은 A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양수림이 진행되는 동안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증가해요. 점점 식물이 자라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잎이 가리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B 과정. 지금 양수와 음수가 혼합되어 있는 호남림이죠. 음수가 점점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과정이 진행될수록 소나무, 묘목의 밀도. 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양수, 묘목의 밀도가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대표적인 음수의 한 종류거든요. 음수 묘목의 밀도보다 더 커져요. 뭐가 더 경쟁력이 있어요? 묘목 상태에서는 음수의 묘목이 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처수를 해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이죠. 12번에 1번.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군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 문제풀이한 내용들 수강후기 게시판을 다 이렇게 오답 노트 담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